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피부요정 닥터진입니다. 오늘은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고 궁금해하셨을 색소 침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드름을 짜고 난 다음에 그 부위가 검붉게 변하는 색소 침착이나 모기가 물린 부위가 거뭇거뭇해지고 화상 입은 부위가 거뭇해지는 현상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색소 침착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저는 얼굴에 여드름 짜고 나면 항상 흉이져서 좀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색소 침착의 원인이 도대체 뭔가요? 우리 몸은 상처를 받으면 회복하려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여드름도 모낭에 생긴 염증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물게 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돼요. 그 부위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라는 보호막이 덮이게 돼요. 의학적으로 이것을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고 이것이 곧 여드름 색소 침착입니다. 염증이 심해서 염증 세포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나 염증 세포가 오래 머물게 되면 색소 침착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피부를 건드려서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 외에도 멜라닌 색소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이 있을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자외선도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고요. 당뇨나 비만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을 때에도 목 뒤나 겨드랑이가 거뭇거뭇해지는 흑색 가시세포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염증성 질환인 여드름, 진균 감염,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이 있을 때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나타나는 색소 침착도 있습니다. 늘 흑색증은 염색약의 색소나 향수의 향료 등에 의해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색소성 알레르기 피부염 후에 나타나는 색소성 질환입니다. 원장님, 이런 색소 침착을 미리 예방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색소 침착의 원인에 따라 예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출하기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요.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선크림을 더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를 하실 때 각질 제거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 각질 제거는 피부 자극을 일으켜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정상적인 각질층은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좋지만 비정상적으로 각질이 형성되면 표피층이 두꺼워지고 빛이 난반사되면서 피부가 어두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필링 젤을 이용하거나 스크럽 젤을 이용해서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세게 문지르는 것은 안 돼요. 집에서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각질 제거를 하고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라라필이나 각질 제거를 하면서 모공에 시원하게 물 청소를 해주는 아쿠아필 같은 것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병변은 치료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색소 침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소 침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비타민C가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비타민C는 주근깨나 기미와 같은 색소를 옅어지게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유해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와 사과를 공기 중에 놔두면 검게 변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산화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 피부도 공기 중에 유해물질과 접촉하게 되면 산화돼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C예요. 그리고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하이드로키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하이드로키논은 멜라닌 생성 전 단계에 작용해서 색소 침착을 저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르는 화장품이나 연고는 표피층에 있는 색소 침착에 영향을 미치지만 진피층의 색소 침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하이드로키논은 장기간 다른 화장품과 섞어서 사용할 경우에 피부 갈색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색소 침착 시술들은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레이저 토닝과 비타민 관리가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기미, 오타 모반, 진피층의 색소 침착을 옅게 하는 데 사용되고요. 비타민 관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비타민 C를 피부 관리 장비를 이용해서 피부 안쪽에 흡수시켜주는 관리입니다. 레이저 토닝 종류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화장대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1064 엔디아그 토닝이 있고요. 그 외에도 694 나노미터의 루비 토닝이 있고요. 755 나노미터의 알렉스 토닝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다양한 색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장대의 토닝을 섞어서 받으시면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레이저 토닝은 왜 여러 번 받아야 되나요? 레이저 토닝은 색소 침착을 좋아지게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요. 안전한 만큼 약한 에너지로 5회에서 10회 꾸준하게 받게 됩니다. 특히 기미의 경우에는 너무 강한 에너지로 받게 되면 기미가 더 진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색소 침착의 원인, 예방하는 방법,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까지 다 담으려고 해서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색소 침착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요정 닥터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